이제 우리에게 생식을 만들어주는 공장, 이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이 있고, 수입 수출을 하는 글로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문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이롬 파트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롬 헬스케어 또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건강 문제를 컨설팅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에 올 질병을 미리 이제 예방을 해주는 그런 상담을 해주는 닥터스 솔루션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이롬 ICT라고, 요거는 이제 전 세계로 우리 이제 그 제품하고 면역하고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이롬 ICT가 또 있고요. 제일 먼저 생긴 국제사랑의 봉사단 황성주 박사님이 최초로 만들었죠. 네, 이 봉사단을 1992년에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병원이 만들어졌고 1997년에 이런 헬스케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드 리더스쿨, 네, 여기서는 아이들을 성경 말씀에 기초한 방과 후 대안학교로서 인재를 전 세계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래서 많은 책을 읽히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월드 리더스쿨이 있고, 우리 이제 이로미안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산에 꿈의 학교가 있죠. 한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아이들을 길러서 이미 거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아이들이 이미 많이 있는 꿈의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에 아프리카에서 인정받는 대학, 네, 쿠미 대학이 있죠. 자, 우리 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우리가 암과 미래에 올 퇴행성 질환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병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휴젠 바이오가 있죠. 요즘에 2025년에 회원가입한 분들은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25만 원인데 얼마에 받을 수 있냐면 10만 원에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 가입한 분들은. 그래서 현재 내가 15가지 암 중에서 어떤 암에 취약한 상태에 내 몸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선천적인 유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유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유전자가 나쁘게 바뀌죠. 현재의 유전자를 알 수 있는 것을 검사해 내는 휴젠 바이오가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바이블 타임 선교회 성경을 만들어서 전세에 모집하는 바이블 타임 선교회,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우리 카페 로즈도 동탄 롯데도 있고 뭐 이렇게 판교에도 있고 카페 로즈가 있죠.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내는 꿈의 발전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생식의 유전자를 바꾼다, 뭐 암 치료의 급소 등등등 많은 책을 다 지금 꿈의 발전소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까지. 사실 어릴 때부터 잘 길러야 돼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그러죠. 유치원 때의 습관이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된 이롬 우리 공동체의 아주 가장 큰 지금 이롬 그룹의 의왕시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을 의왕시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체결식을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체결식을 했고,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왕에 이제 이렇게 우리 종합병원 건립이 의왕에 백운호수 있는 데서 여기에 이렇게 건립이 되는 거를 이미 협약을 했고 13일에 했고, 이제 이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한 1조가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이롬이 했다라는 거, 이롬하고 사랑의 병원이 했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진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의 처음에 태생은 병원이잖아요. 병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 병원을 기반으로 한우들을 보면서 아마노아 만성질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연구하다가 생식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우리 이롬 헬스케어와 병원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지 않을까 참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지금 있는 병을 치료하고 또 그렇게 미리 예측하고 성인병이라든지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종합단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또 있냐면 여기 오피스텔도 분양을 해요. 그래서 나 여기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오피스텔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분양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비싼데 뭐 10몇억 대 35평이 그것도 아파트형이 아니고 오피스텔형이라 14억 이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좋긴 하겠더라고요. 그냥 병원 가고 싶으면 그 단지 안에서 쪼르륵 가고 나이가 들면 병원을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이제 시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 본사가 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본사 초라하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한 최신 시설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사업 언제까지 할 거예요? 100년 넘게 이 사업이 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의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생긴 게 사랑의 봉사단이었고 처음에 제가 이 헬스케어를 만날 때만 해도 그냥 생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몇 명에게 전달하던 병원에서 처음에 이 생식이 전달된 거예요. 이렇게 전달했었는데 점점 확산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한 끼의 밥이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병원과 다시 병원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면서 여기 이룸 헬스케어도 같이 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황성주 박사님이 미래에 지금 현재 우리가 헬스케어로 이름을 바꿨는데 전 세계로 나가려면 헬스케어라는 이름보다는 라이프밀이라는 이름이 더 좋겠다 해갖고 이제 사명을 또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사명 2월달에 바뀌었는데 그렇게 생각 들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세계적으로 라이프밀이 더 세계인들에게는 먹힌다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라이프밀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공략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7월 9일 날 여기 삼성 코엑스에서 1시 30분에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사명 변경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셔야 돼요. 네, 7월 9일 1시 30분부터 3시간 합니다. 3시간. 그 자리에 오셔서 도대체 왜 사명을 바뀌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바뀌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뭐 이렇게 근데 안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헬스케어도 머릿속에 기억하기 전에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 헬스케어가 딱 각인된 다음에 바뀌면 이거 어려워. 머릿속에서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헬스케어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기 전에 다시 라이프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회사명은 라이프밀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름 빠집니다. 네,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뭐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그 긴 스토리를 얘기해드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바뀐다라는 걸 알고 회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 더 집중될 거라는 거 많은 사업 중에서 우리와 병원에 두 가지로 집중돼서 나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긴 사랑의 봉사단 40년 동안에 40여 개국에 약 10,000명의 봉사단을 파견을 했고 저희도 또 이번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몽골에 또 봉사활동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시고 싶은 분들은 시간 스케줄을 비워주시고 비용을 좀 비행기 값하고 봉사비를 좀 저축을 해놓으시면 같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몽골의 아름다운 그 하늘의 별을 좀 보고 계루에서도 좀 자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성주 박사님이 이 회사를 누가 설립했는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참 동안 그 잘 나가던 회사들이 중간에 한 뭐 7년, 5년에 문을 닫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갑자기 잘 되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멤버십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요? 왜 해요, 박정 사장님? 미래의 연금성 소득을 위해서 하는데 미래의 연금성 소득이 잘 나가. 그냥 지금 엄청 잘 나가. 근데 3년 후에 무너져. 연금이 있겠어요 그게? 네, 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막 갑자기 막 크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갈 회사. 저희가 자녀 몇 대까지 이게 상속이 돼요? 3대까지 상속이 됩니다. 성금자가 죽으면, 네, 제가 죽으면 저희 자녀에게로 상속이 되고 우리 자녀가 또 죽으면 우리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자녀 3대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뭐가 상속이 되는지 알아요? 회원 코드가 상속이 돼요. 회원 번호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회원 번호를 그대로 받아서 그 회원 번호로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에게 100억 재산을 물려줬다. 10년 동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재산을? 네, 제가 미국의 어떤 가정을 이번에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엄청 회사 그 사업을 읽어가지고 미국의 라스베가스 쪽에도 그렇고 LA 쪽에도 있고 빌딩을 몇 개를 사놨어요. 아들이 그거 망하면 오는데 5년이 안 걸리더라고요. 다 망하고 아들이 은행에 빚까지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자녀가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갖고 유지시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롬 헬스케어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한꺼번에 안 죽어요. 네, 15일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15일마다 죽기 때문에 한꺼번에 몽땅 주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 상속세를 받는데요. 물론 이제 세금은 냅니다. 근데 내가 몇십억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매달 내는 거잖아요. 작년 매출 대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많지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힌 상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회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황성주 목사님이 돈 욕심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이윤이 없이 왜 회사를 하겠어요? 네. 학생은 가장 칭찬받는 일이 공부만 잘하면 돼. 학교 다닐 때는 못생겨도 돼, 키 작아도 돼, 공부 잘하면 가장 인정받아요. 그쵸? 전교에서 1등하면 걔가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뭐예요? 이윤을 많이 남겨야 이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윤이 많이 남기기 위해서 탄생된 회사는 아니에요.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탄생됐는데 거기에 돈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탄생된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만들어진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태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겠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것도 아주 과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웃사랑 과학이라는 꿈을 꾸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늘 그렇게 당신 자신이 건강한 삶을 삽니다. 정말 옆에서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래요. 그렇다고 이분이 막 에너지 많게 생겼어요? 에너지도 없게 생겼어요. 솔직히 에너지 많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는 일은 에너지가 많게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하고요. 잠도 조금 주무시고요. 먹는 것도 조금 드세요. 먹는 것도. 그러면서도 하는 일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건강 비법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깜짝 놀란 게 비행기 타고 지금 가시잖아요. 어디 외국에 가잖아요.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요. 그리고 걸음을 못 걸었다가 만보를 채워야 돼요. 만보를 걸어요. 그냥 동네를 막 걸어. 우리 미국에 LA 거기 가면 이렇게 우리 숙소에 묵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식사하시고 나면 바로 만보를 그냥 이렇게 그냥 동네를 다 투어를 해요.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매일 그거를 만보 이상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실 때 여러분 보셨죠? 계속 뭘 드세요? 물을 계속 드세요. 물을 드시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해결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갑자기 몸을 좋게 하려고 막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좋은 습관을 꾸준히 갖고 있으면 건강해지고 관리는 그냥 돼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 보러 살라고 당신도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서울 뭐 이런 데 다 내비두고 어디 가서 주로 주무셔요? 횡성에 가서 주로 주무십니다.
그 얼마나 멀어요. 근데 거기 가서 주무셔요. 딱 거기 그 산소가 가장 좋은 700고지, 고지로 700고지 가장 아마무들이 산소 포화도가 좋은 곳에 이제 우리 패밀리가 있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시죠. 그리고 하루 3끼 생식을 드십니다. 식사하기 전에 먼저 생식을 먼저 드셔요. 네, 가만히 보면요. 네, 롯데제과 회장님, 혜태제과 사장님이 그렇게 과자를 계속 드시겠어요? 왜 안 드셔요? 안 좋으니까 안 드셔요. 근데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제일 많이 드셔요, 홍 박사님. 하루 식사하기 전에 먼저 생식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조금 하셔요. 네,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당이나 혈압이나 이런 질병이 없이 사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먼저 본을 보이시는 분. 당신이 욕심이 없이 살면서 남을 주는 삶을 살면서 어디 정말 지난번에 누구지? 우리 전은선 팀이 이렇게 명절 때인가 우리 그때 갔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가 용돈을 주셨대요. 현금으로. 그거를 우리 팀한테 5만 원짜리 다 나눠줬어요. 왜?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바로 누구 주고 싶어가지고 왜 돈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다 나눠주고 그날 우리 용돈 받았죠? 네. 5만 원씩 받았어요. 5만 원씩. 명절 인근에 갔다. 명절 인근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막 줍니다. 네.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사시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균형 잡힌 삶. 그렇게 사시면서도 책은 또 이렇게 많이 써내신 엄청난 분이시죠. 근데 진짜 우리는 내가 말로 생식을 먹으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가 의사도 아니고 영양학자도 아니고 나를 믿고 이걸 먹겠어요. 간단해요. 생식 유전자를 바꾼다 책 읽어보라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 있죠. 아마노에게는 이 암은 없다는 책을 읽히면 되죠. 암 재발은 없다. 이런 책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내가 못해도 황 박사님이 제일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가장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이 박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암 환자에게 쓴 모든 책을 집약을 해가지고 암 치료의 급소 즉시 실행하라 이런 책도 또 이렇게 쓰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유럽 헬스케어는 금년에 제10회 자랑스러운 농식품 기업으로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유럽 헬스케어는 생명과학 연구원들이 있죠. 생명과학 연구소가 있죠. 어디 이런 생식회사, 다른 생식회사 역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회사가 있다면 거기 생명과학 연구원이 있고 연구소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연구소가 있고 28년 동안 계속 아이 생식이 간단한 거 하나 먹는 걸 뭘 연구를 그렇게 오래 할 게 있어. 연구를 오래 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우리 몸에는 좋으면서 맛도 좋으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생식을 좀 맛있게 만들 수 없나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연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맛있게 만든다면 자연을 해치게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우리의 피는 어떤 성분이랑 똑같은지 아세요? 바닷물하고 똑같아요. 바닷물하고 자연의 바닷물하고 피는 우리의 세포는 뭐하고 같으냐면은 흙하고 같아요. 흙하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우리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가장 건강한 우리 몸을 만들 수가 있어서 왜 나중에 아마노들이나 이런 희귀병 걸린 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내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먹고 살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이 돈도 안 벌고 산속에 들어가서 다 그것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황 박사님이 가장 자연의 먹거리, 가장 자연을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생식이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28년 동안이나 지금도 책상에 앉아서 생식을 연구하고 있고 어떤 거를 먹어야 우리의 그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毒素가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 효능이 있는 신소재와 실물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신소재를 확보하고 이 소재들이 어떠한 유효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런 기구가 바로 생명과학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장을 갖고 있죠. 우리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공장에서 만들어 오면 약간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 회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특별히 먹거리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공장을 가지고 품질 관리를 식약처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센 강도로 검수를 해가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먹었을 때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저희 생식이고 저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내 유일의 생식 공장을 가지고 있고 횟사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원료를 공급하는 것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ISO 9001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인증을 받으면 세계로 품질 경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GMP 우수건강식품 제조지정은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 제약회사 이런 데는 이 GMP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인증을 받아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저도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전주를 갔다 왔는데 전주 익산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약방이 옛날에는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한약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영양이 들어가서 보약이 되면은 건강해져. 못 먹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못 먹어요?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보약을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한약방이 안 돼가지고 다 지금 문을 닫은 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영양 너무 과잉해서 독을 빼는 시대로 지금은 돌입을 하고 있고, 시대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대인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소재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품질관리센터 정경이죠. 품질보증 시스템 이렇게 받았고 인증을 받았고요. 춘천에 생산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생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생식은 또 황성주를 먹어야 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황성주를 먹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박사님을 먹어요. 어떻게? 그죠? 황성주 생식도 아니고 황성주를 먹어. 우리도 황성주 먹어. 이렇게 그래서 식인종인가? 네. 자,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생식만 젊었을 때는 한 끼 생식만 꾸준히 먹어도 네, 질병을 이렇게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때부터 생식을 먹었는데 걔가 하루도 안 빼지고, 몰라 이제 지가 딴 데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는 내가 무조건 생식을 먹여 보내니까 45년을 생식을 지금 45살이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먹었으니까 그래도 한 28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건강해요. 내가 생각해, 저렇게 건강할 수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생식 한 끼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루 한 끼 생식은 젊을 때 먹으면 질병을 예방한다. 근데 이미 내가 50대야, 45세가 넘었어. 그러면은 이미 나는 나쁜 게 내 몸에 들어가서 독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끼만 먹어서 안 돼요. 그때는 2끼 먹어야 치료까지 된다. 한 끼는 예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 질병이 있는 상태인데 한 끼로 내 모든 병을 예방하겠지? 착각이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 2끼는 아무렇게나 먹고 생식 한 끼 먹었는데 생식 네가 다 책임져 내 건강. 이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질병이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으면 2끼, 3끼를 드시고요. 빨리 세포를 바꾸세요. 그 다음에 한 끼로 유지하시면 쭉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젊었을 때는 하루 한 끼는 꼭 먹이자.
오늘 일단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이미숙 간사님이 강의해 주실 거예요. 언제부터 먹여야 되느냐? 생식을 이유식부터 먹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애들이 꾸준히 먹지. 조금 큰 다음에 먹이려면 맛없어서 안 먹어, 뭐 어째서 안 먹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식은 그냥 좋다는 게 아니죠. 생식은 이미 논문에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많습니다. 대장암, 비만, 지질, 체력, 지방간, 당뇨, 골밀도, 면역, 염증 떨어지는 거 이런 데 효과가 다 있었다라고 이미 인정이 된 게 생식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된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먹어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생식은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옛날에 먹었던 사람은 생식 내가 옛날에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맛있어진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먹었어요. 1997년부터 제가 먹기 시작했고 지금은 굉장히 맛있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세상에 우리가 왔어요. 자, 요즘에 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갔는데 꼭 뭐를 해요? 마지막에 콧줄로 음식을 줘요. 콧줄로. 우리 친정엄마는 되게 지혜로우셔가지고 나는 콧줄 절대 끼지 말아라. 이거를 처음에 요양병원에 가면서부터 얘기하셨어요. 콧줄 끼지 말아라. 당부를 우리에게 하셨고 밥 못 먹으면 나 내버려둬라. 이러셨어요. 그렇게 본인이 말하니까 자녀들이 되게 편안했는데 콧줄을 끼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살아. 근데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스러워. 몸이 아파. 그 정도로 1년을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살아있는 게 아니지. 그죠? 누가 그러더라. 뭐 100세가 되면은 방에 누워있으나 산에가 누워있으나 똑같다고. 누워있는 건 똑같다고. 똑같아. 지금은 우리가 진짜 나는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죽지를 못해. 병원에 가면 살려놓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움직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노년 세대를 위한 영익을 프로젝트,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지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독수리가 그러잖아요. 40년이 된 후에, 40년 독수리가 사는데 40년 된 후에 자기 털을 탁 뽑아내면 자기가 자기 부리로 털을 아주 굉장히 약대요. 자기 털을 다 뽑아내면 40년을 더 산대요. 근데 인생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인생이 이제 1막, 2막, 3막을 살아가잖아요. 중간에 내가 뼈를 깎는, 나를 바꾸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뼈를 깎는 걸 한 번만 꼴깍 임계점을 넘어가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계속 살아가면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처럼 한 번을 우리도 이렇게 황골탈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게 살려면 이렇게 면역 관리, 혈당 관리, 체지방 관리, 항노화 관리 요 4가지를 잘하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 4가지를 잘 사는 방법을 이론 헬스케어 안에 있으면 맨날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어. 네. 저도 이렇게 내가 맨날 말하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려다가 그죠? 먹으려다가 놓고 안 좋은 거 먹으려다가 아니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내가 듣지 않으면요 그냥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질병에 쌓여 살게 되는 거죠. 자, 진짜 여러분 잘 오셨어요. 계속 여기 우리 이론 헬스케어에 있으면 첫째는 건강해지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생식을 만나서 우리 딸은 여드름을 고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여드름을 고쳤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한 거예요. 생식을 만나면서 저는 인생이 바뀌었고 저혈압이 고쳐졌고 제가 이미테이션 여기 14K만 해도 벌써 다 가려움이 옵니다. 저는 이런 체질을 저는 다 고쳐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자,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한 번쯤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여태껏 50년 이상 살았다. 이거 참 심심한 인생이에요. 저는 학교도 한 번
떨어졌다가 재수해고 한번 들어가고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의 쓴맛을 알거든요. 그 쓴맛을 알고 자기가 그 고통을 한번 겪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인생의 달콤함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행복도 행복인지 모르고 살다가 끝나요. 근데 한 번쯤은 위기도 만나는데, 그런 위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저는 우리 남편 직장 문제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를 중학교 1학년 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시집 안 가겠다 했고, 우리 엄마도 너는 절대 월급쟁이한테 시집 가라라고 당부를 해가지고 월급쟁이한테 시집 갔는데, 네, 월급쟁이도 안전하지 않아요. 월급쟁이도 네,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월급쟁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은 회사들은. 그래서 남편의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그런 위기가 왔다라는 거를 언제 느꼈느냐? 40대에 느낀 거예요. 40대에. 이렇게 그게 이제 저한테 문제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일을 황성기 생식으로 잡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막상 일을 하려니까 사회생활을 쭉 한 게 아니라 아이들만 길렀고, 저는 현모양처가 제 꿈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도 2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맨날 나가고 집에는 일하는 언니들이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살아서 엄마가 집에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맞아주는 엄마가 되리라. 그리고 난 절대 일 안 해. 집에 있을 거야. 그리고 쓸고 닦고 깨끗이 해놓고 잔잔한 음악도 이렇게 틀어놓고 애들 학교 갔다 올 때면 이렇게 간식 만들어 놓고 맞아주는 엄마가 돼야지. 이런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일할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애들 등록금도 못 주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남편의 직장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세상에 나와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그러니까 경력은 단절됐지. 그러니까 겨우 할 수 있는 일을 판매하는 일자리에서는 나를 반기더라고요. 여기도 오라고 저기도 오라고. 근데 끼웃끼웃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너는 정말 나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저가 생식을 만나면서 아유, 이거 내가 먹으니까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이건 내가 누구한테도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이걸로 애들 과외비라도 벌어볼까? 그리고 시작한 게 이런 헬스케어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계속 본 분들이 실증 나겠다. 제가 이게 27살이라 그랬죠. 우리 큰딸 지금하고 별 차이 없어요. 하여튼 네, 우리 딸이 이 딸이 지금 45살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이제 100일이 됐을 때가 이제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랑 이제 지금 이거는 황성주 박사님하고 에티오피아 진마 지역, 랄리벨라 지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황 박사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 번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딱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서서히 바뀝니다. 서서히. 저 같은 성격은 굉장히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리는 아주 스몰 A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뀌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바뀌는데 천천히 바뀌었지만 결국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장에 계속 오면 바뀌어요. 교육을 계속 받으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바뀌고 제 성격도 바뀌고 제 삶도 바뀌고 통장의 잔고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됐고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자, 요즘에 진짜 경제가 시급하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을 똑같이 받았는데 월급 올라가는 게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지출 상황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돈을 벌었는데 남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지금 때에 있습니다. 청년들도 지금 매우 편의점 가면 청년들 엄청 많이 사 먹죠. 이런 것들. 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절반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가가 비싸져서.
중년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중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뭐예요? 돈이 제일 큰 문제래요. 네. 두 번째는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직장. 다섯 번째가 외모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돈이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40대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자기 개발이 가장 많았어요. 공부나 취미 활동, 자기 개발이 해보고 싶다. 40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뭐 13.6%는 이직이나 사업을 하고 싶다. 40대가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어도 이렇게 지금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는 뭘까요? 다 다르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평상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가 76.2%.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왜 노후가 불안합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문제가 뭐였어요? 빈곤. 돈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질병이에요. 건강하지 못할까 봐. 이게 제일 먼저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질병이 가장 겁나겠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불안한 거는 빈곤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질병이고 그 다음에 고독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무의미한 삶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런 대안이 있을까? 네, 이렇게 사회 환경이 변하고 지금 100세를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누구에게는 위기고 누구에게는 기회예요. 누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다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가 60부터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60이 되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60이 되니까 자녀들 걱정 안 해도 되죠? 다 결혼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의 개발과 그 다음에 나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60이 좋은 나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산업 고도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사회 문제가 이제 고령화, 조기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 시대고 그 다음에 로봇이 생활화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점점 사람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내 나이에 맞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60대는 60대대로 우리는 다 이런 고민거리를 끌어안고 살고 있죠. 자, 그런데 기회가 지금 이 유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유통 과정에 우리가 잡을 기회가 있다는 건데 그 기회가 예전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해 본다면 예전에 유통은 다 어떠냐면 우리 예전에는 뭐 처음 아주 옛날에 들어가면 물물 교환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물물 교환하고 살다가 이제 돈을 만들어서 화폐를 만들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골에 막 장사꾼들이 오는 이런 때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 슈퍼마켓이 생기고 백화점이 생기고 할인마트가 생기고 홈쇼핑이 생기고 이런 유통이 쭉 바뀌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그때가 20한 5년 전 때에 앞으로는 텔레비전을 보고 옷을 산대. 그래서 제가 아유 무슨 텔레비전을 보고 옷을 사. 옷은 만져봐야지. 입어 보이지. 몸매가 다 다른데 어떻게 옷을 텔레비전을 보고 사.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알아서 텔레비전에서 옷을 사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진짜 우리가 미래에 AI 다 로봇가 일어나는데 그러더니 진짜 식당에 가면 로봇이 막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술도 막 로봇이 하잖아요. 네, 로봇이 하는 수술 깔끔하게 잘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유통의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유통 과정에 돈을 벌어가는 도매점, 소매점 그 역할을 하는 개인, 내가 소비자이면서 물건을 유통하는 프로슈머들에게 돈 벌 기회가 지금 왔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생산자 중심의 유통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이 바뀌었는데 그 소비자가 유통시장을 주도한다. 그 소비자들이 내가 유통의 주체가 돼서 돈을 벌어가는 시대.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예전에는 이 저기 보너스를 누가 다 받았어요? 바로 유통업자가 받은 거예요. 총판, 도매점, 소매점이 받던 그 보너스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비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로물이 그 라이프밀로 사명을 바뀌면서 한번 광고를 세게 합니다. 사명을 바꾸면서 전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누가 오냐면요. 광고 모델이 이영애가 와요. 이영애를 섭외했어요. 네, 그래서 이영애가 빵 하고 아주 터뜨려 줄 겁니다. 이미지를, 네, 회사 이미지를 아마 이렇게 띄워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 과정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안에서 기회를 맞아갈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나치고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 그러겠죠. 그 애가 그때 그 생식을 뭐 한다 그러더니 그 애는 지금 성공했어.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누구는 똑같이 들었는데 듣고 말았어.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이 비즈니스를 제 1로 잡았기 때문에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이제 비즈니스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 봤잖아요. 제가 저 27살 때 봤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멋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멋있어져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쭈르그라지도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삶이 바뀌었고요. 정말 생식을 만난 덕분에 바뀌었고, 이제 2020년도부터 매년 1억씩을 또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뭐 1년에 1억 연봉이야 그럼 그것도 많다르겠지만 저는 1년에 1억씩을 기부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좀 자랑질 같지만 네. 여러분들도 하시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봉사활동도 4번이나 받고 이제 또 몽골 금년 9월달에 봉사활동을 갈 거고, 이렇게 점점 글로벌 리더가 되어가고 여기 몽골에 가서 세미나도 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몽골 봉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이거는 몽골에서 사업하고 있는 파트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7월 달에 리더십 세미나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의 리더들만 모여서 또 콜로라도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또 열 거고요. 이거는 지금 엊그저께 잘 나가는 팀이에요. 예, 써니라인의 양평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 많이 안 보였지만 여러분들의 그 비전 리더별로 제가 가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양평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공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제 바로 따끈따끈한 어제 리더스 라인의 전주 글로벌 팀입니다. 네, 여기 그냥 여행사 사무실 빌려서 여기서 사업 설명하고 제품 교육하고, 근데 어제도 많은 분들이 모이고, 여기가 이제 금년 1월 달에 이 임동계 사장님이 가입을 했는데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셨죠. 근데 그 파트너가 바로 6월 말까지 다이아몬드가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내지 2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불이 붙어가지고 어쩜 이렇게 이 사업이 재밌냐고, 이 남자분이 방방방방 뛰는데 부인까지 지금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옛날 직장에서 한 번 미친 걸 받고 두 번째 미친 게 지금 이러면 미쳤는데 완전히 남편이 미쳤대. 근데 이분이 눈만 뜨면 책상에 앉아서 생식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화 한 통화하면 사람 만나러 총알같이 뛰어나가고 매일 가입을 시켜요. 예, 근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후원을 가서 매일매일 가입을 시키면서, 어제도 제가 여기 갔다가 교육하고 다시 여기 익산이었구나. 익산에 가서 또 교육을 했는데 익산에서도 지금 한 명의 다이아몬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는 무조건 된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6월 말일까지 지금 이명푸드 PB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럴 때는 1년치 사야 됩니다. 1년 먹을 거. 이런 기회가 어디 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라인에 누구를 승급시킬까
사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오키나와 여행을 같이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이렇게 목표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양치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이롬, 치약과 칫솔로 하면 됩니다. 자, 비누도 이런 비누로 세수하면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데 우리 알칼리 이온수에서 물 한 잔 받아서 드세요. 자, 그리고 화장품, 이롬 화장품으로 바르세요. 자, 그리고 생식을 드시는 거죠. 네, 시간 단축돼, 영양 만점이야. 저기 쓰레기도 안 나와. 얼마나 좋아. 경제적이야. 한 끼 식사를 라면 하나 값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밥 한 줄 값으로 68가지 원료를 다 먹는 거잖아요. 밥을 그냥 생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롬에서 나온 팬티를 입으세요. 그게 사업이에요. 안 입으면 사업이 안 돼. 네, 우리 팬티를 입고 뭐 생리 다 끝났어. 그래서 입으세요. 그래서 팬티가 일반 팬티보다 훨씬 촉감이 좋아. 그러니까 그냥 생리 팬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실금 팬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 팬티로 입어도 훨씬 좋습니다. 네, 입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그 제니퍼 뭐예요? 얼마나 좋아 우리. 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목 이렇게 눌러주는 거. 요즘 딱 컴퓨터로 하느냐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대고 있으면 여기가 너무 시원해 눈이. 그리고 저녁에 종아리를요 이렇게 문지르는 거 마사지 해주면요 종아리 근육이 다 풀려.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싸게 나왔어 또. 그러면 쓰는 게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고 묻는 말에 사람들이 이거 왜 먹어 그러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 비결을 알려주면 돼요. 한 대로. 이러면 점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왔다고 또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좀 해볼게 이런 사람이 생겨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면 또 적극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이게 사업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눈 뜨고 그 일을 하고 내일도 눈 뜨고 그 일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30년 배워서 30년 써먹고 3, 40년을 버티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1모작 시대는 열심히 배우고 2모작 시대는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기둥으로 우뚝 서고 60이 넘는 3, 40년 동안 100살짜리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뉴라이프 시기. 여러분들 뉴라이프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지금부터 연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래 뭐가 중요해요? 아까 건강, 가족, 재정, 친구, 취미, 사회적인 기업. 이게 나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에 한 명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져요. 모든 가족이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인간관계와 부족함이 없는 경제생활이 뒷받쳐줄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이거 다 있지 않아요? 다 있어요, 이 안에. 좋은 사람. 어쩌면 이렇게 여기 이런 헬스케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만 뽑아다 놨어. 너무 착해가지고 일이 조금 늦어. 착하고 운이야. 근데 조금 이렇게 바쁘게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40대 나이에 우리 엄마 40대면 인생 다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40대가 돼보니까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60이 되니까 우리 엄마 60에 우리 엄마 한가일 때 아니 우리 엄마는 이제 다 살았네 이 생각했는데 내가 60이 돼보니까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 조기 한 그룹 모여있는 40대는 너무 좋겠어 진짜. 보기만 해도 뭐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먼저 행복을 누리고 남도 누리게 하고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추구하면서 많이 벌어 남주고 기부하기 위해 돈 벌고 사랑으로 세계를 섬기고 모두가 다 서번트 리더, 섬기는 리더가 되어서 우리 전인 건강을 세계화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황성주 박사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앞장서 주라 그래갖고 저도 그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떠들고 있네요. 자, 이런 플러스는 이런 SK는 왜 될 수밖에 없는가? 일단 대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소비자가 있고요. 매출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다른 회사는 매출이 막 떨어지는데 우리 회사는 떨어지지도 않아. 왜 안 떨어져요? 이미 소비자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원이 처음에는 소비자를 시작해서 회원이 되죠. 그 다음에
회원들로 시작해서 몇 명에가 알렸더니 어머 통장에 5,000원 들고 10,000원 주네? 내가 좀 더 알려볼까? 어머 5만원 들어오고 10만원 들어오네? 더 많이 알리고 내가 또 내 친구를 같이 알렸더니 어머 100만원 들어오고 500만원 들어오네? 그러다 1,000만원 들어오네? 그게 우리 일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이 안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전주 익산 막 이렇게 막 양평 막 다녀보니까 지금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건강이 무너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걸 일로 잡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널려 있는데 내가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죠? 가만히 여기서 교육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교육 끝나고 누굴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잘하는 요즘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어제 누구를 만날지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튀어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회원을 가르치는 걸 반복할 때, 무한 반복할 때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